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잘 지내고 계셨죠? 네.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 방학식 날 그때 이제 반장들 통해서 나눠주라고 여러분들 유인물 나눠드렸을 겁니다. 좀 많이 늦었죠. 그래서 3장 나갔을 거예요. 3장.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이렇게 나눠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빨리 이제 더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 나머지 유인물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거나 나눠드려야 되겠는데요. 보충 안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나머지 유인물들은 이제 계약하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좀 미리 올려야 되겠죠? 우리가 9월 모의평가 맞추려면. 네, 어찌됐든 뭐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부지런을 좀 떨어야 될 것 같아요. 정신이 없네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파트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라든지 수능 문제 부분에서 이제 3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보통 이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조선 전기에 정치, 그다음에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또는 조선 후기,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보통 이제 조선 전기 정치가 나온다면은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분석해 봤다면 세종대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세종대왕은 업적이 너무나 많죠. 업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보통 세종대왕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알겠지? 이상하게 사화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는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대외 관계가 시험에 나온다면 보통 이제 임진왜란 또는 이제 병자호란 쪽이 좀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임진왜란과 이제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키워드들이 정해져 있죠.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이 밖에도 다양한 것들이 많지만, 보통 이제 한산도 대첩과, 방금 뭐라 그랬니? 예, 명량 대첩. 예, 그런 것들이, 주요 키워드로 나올 수가 있죠. 좀 어렵게 나온다면,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갔다, 그 다음에 조명 연합군, 권율, 행주 대첩, 이런 키워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임진왜란의 결과를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발전하였다. 그 다음에 또는 중국 대륙에서 후금이 성장하고 명나라가 쇠퇴하는 그런 계기가 왔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죠.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키워드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 삼전도의 굴욕,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북벌을 계획하였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선 후기에서 좀 문화가 많이 나오는 파트가 이제 서민 문화예요. 서민 문화. 조선 후기 때 농업 기술이 발달하게 되잖아요. 모내기법 같이. 이 농업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많은 농민들, 그러니까 서민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보통 문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돈을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다 우리로 따지면 18세기에서 19세기 넘어갈 때 모두 다 이 서민 문화가 발전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 한글 소설, 또 뭐가 있냐, 진경산수화, 그다음에 풍속화, 김홍도 신윤복 있잖아요. 이런 키워드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제가 출제자가 아니라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조선 정치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오랜만에 이거 수업을 하니까 혀가 꼬이네. 잠시만요. 역시 물을 한 잔 마셔줘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건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조선의 건국 파트를 보시면 먼저 위화도 해군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위화도 해군이요.
자, 그 당시 이제 그 고려 말에 이제 뭐 공민왕의 이제 뭐 쌍성 총관부 수복 그 이후로 이제 공민왕 때 이제 영토를 많이 넓히게 됩니다. 북쪽으로. 자, 그런데 이제 원나라를 이제 북쪽으로 쫓아내고 그 중국 대륙을 차지했던 나라가 명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명이 나물 맛있죠. 뭐래요, 이 정도요. 자, 명이 이제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당시 명나라가 이제 고려에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 지금 차지하고 있는 원나라의 옛 땅 거기다가 이 천령위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설치한다고 그래요. 군사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령위라고 하는 이제 군사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고려의 이제 집권자 그러니까 정치적 이제 실세였던 이제 최영이 화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요동정벌을 이제 감행하려고 하죠. 요동정벌. 근데 이거 이성계가 뭐 4대 불가론을 내세워서 이제 반대하게 되죠. 뭐 작은 나라가 뭐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뭐 이치에 안 맞다. 뭐 지금 여름이니까 뭐 전염병이 창궐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뭐 활이 녹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 있는 동안 남쪽에서 왜구가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최영 장군이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래서 보내요, 이성계를. 보내는데 그 당시 이제 압록강 쪽에 이제 위화도에서 이제 그날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강물이 불어넣은겨. 그래서 그 당시 같이 갔었던 이 조민수라고 하는 장군을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군대를 돌리게 되니 그것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제 이성계와 이 당시 신흥무인 세력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실권까지 장악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요. 여러분들 이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게 된 것은 위화도 회군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 그 과전법이라고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과전법은 고려 말 공양왕 때 실시한 거예요. 조선시대 때 와서 실시한 것이 아니야. 오케이? 그 당시 이제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탄탄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당시 과전법이라고 하는 그 녹봉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수조권을 주게 되는 거야. 수조권. 그 신진 사대부들에게.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게 된 계기는 위화도 회군 그리고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게 된 계기 뭐 과전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전법이 아무래도 이제 조선시대의 어떤 수조권 제도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 과전법이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조선시대 시행된 건 맞지만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려 공양왕 때 만들어진 토지제도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제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토지제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자 신라 때는 뭡니까? 신라 노급 그쵸? 그 다음에 관료전 신문왕 때 만들었던 관료전 같은 게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신문왕 때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었다 그랬었지? 오케이 기억나시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앞에 부분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자, 신라죠, 신라. 자, 그 다음에 고려 봅시다, 고려. 고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시과가 있어요, 전시과. 내신 시험에서는 시정, 개정, 경정 전시과 이렇게 나오겠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이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냥 전시과 그러면은 고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 말에 과전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과전법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한정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토지를 관리들에게 이제 분배한다. 여기서 토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조권을 주는 거야. 항상 얘기했었었죠. 오케이? 근데 이 과전법이 수신전과 휴량전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 세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세습되다 보면 토지가 부족해지겠지? 이제 경기도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현직 관리들에게만 준다라고 하는 거,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한 직전법이 세조 때 시행이 되더라.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태조가 시험에 나온다면 뭐 위화도 회군, 뭐 한양으로 천도 정도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태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종 이방원을 말해요, 여러분들. 이방원을 말합니다. 자, 이 태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왕자의 난을 계기로, 여기 옆에 안 써지네. 저거 여기다. 왕자의 난을 계기로 정권을 장악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제 그 태조 이성계나 이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누구죠? 이제 그 태조의 두 번째 부인에서 이제 얻은 그 방석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이제 그 후계자로 삼고자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방원이 좀 많이 이제 섭섭한 거죠. 이제 불편해서. 그래서 이제 정도전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석 그 자신의 이제 이복 형제들을 이제 모두 다 이제 죽이고 이제 정권을 차지했던 것이 왕자의 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 왕자의 난 1차와 2차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냥 왕자의 난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왕권 강화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키워드를 왕권 강화라고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6조 직계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6조로 이제 하달되는 것을 6조 직계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6조 직계제. 6조 직계제. 그래서 왕, 의정부, 6조 이렇게 있으면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어떤 그 실행 기구라고 볼 수 있는 6조의 명령이 내려지는 거 그리고 바로 보고가 올라오는 것을 6조 직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패법을 실시하게 돼요. 호패법. 오늘날로 따지면 주민등록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뭐 군역 자원이라든지 어떤 세금 같은 거를 좀 확보하려고 했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사병혁파까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사병혁파. 이 사병은 이제 왕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군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잖아. 자기 또한 사병을 통해서 반란을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사병혁파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올 게 많아요, 여러분들. 세종은 좀 별표 쳐놓으시고요. 자, 세종 같은 경우에는 6조 직계제가 아니라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의정부 서사제.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의정부를 거쳐서 6조에 하달된다는 던가 아니면 6조가 의정부를 거쳐서 이 왕에게 보고를 한다던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왕권과 신권의 어떤 조화를 이루려고 했었던 왕이 세종대왕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문 연구를 위해서 집현전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되죠. 이거 이외에도 정말 많아요. 외교 같은 경우에는 뭐 스시마섬을 정벌했다. 사군육전을 개척했다. 그리고 문화 같은 경우 정말 많은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그런 파트들을 통해서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다 적어놨거든요.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만 있는 것이 아니야. 이 사람 뭐 농사 직설도 쓰고 뭐 칠정산도 만들고 정말 많이 했거든. 근데 여기서 정치만 살펴보자 그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조는 여러분들 이제 세종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세종의 첫째 아들은 문종이에요. 문종. 근데 문종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그 왕위를 누리지 못하고 이제 일찍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종의 아들이었던 이제 단종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계유정난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던 사람이 세조라고 할 수 있어요. 계유정난. 뭐 일단 뭐 세조는 다 아시겠지만 수양대군이에요. 수양대군. 혹시나 그 사료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당시 이 계유정난을 통해서 이제 단종을 몰아내고 이제 본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죠. 세종. 자, 세조도 그의 할아버지였던 이제 태종과 거의 닮아 있습니다. 왕권 강화예요. 왕권 강화. 본인이 그렇게 떳떳한 방법, 자신이 이제 정권을 장악한 거에 굉장히 뭐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잖아. 왕이 찬탈한 거잖아. 반란 일으킨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신의 그 명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명분을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 왕권 강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태종과 세조 때 6조 직계제를 시행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됐고요. 이때 조선의 이제 기본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한 거야. 경국대전 완성이 된 것은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성종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종 같은 경우에는 집현전을 계승한 이제 홍문관을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집현전을 왜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를 해요? 제가 빼먹었는데, 여러분들 세조 때 이 집현전을 폐지합니다. 집현전을 폐지해요? 왜 아버지였던 세종 때 만든 집현전을 아들인 그 수양대군이 없애요?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그 당시 단종 복위 운동을 펼치게 돼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었지만, 그럼 세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지. 굉장히 눈에 가시였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을 계속 놔뒀다가는 계속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이고 자신을 비판할 것 같으니까 이 집현전을 폐지하고요. 그리고 경연도 폐지를 해요. 경연도 폐지합니다. 이 경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어떤 신하들과 이 왕이 같이 공부하는 걸 말해요. 같이 공부하는 걸 말해. 뭐 토론 같은 거 하고. 근데 맨날 그 경연 주제가 왜 효도나 충성이 뭐 나라의 충성이 중요한 건가? 그리고 뭐 반란이란 무엇인가 계속 그 세조 그 속 긁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것을 이제 없애버린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조 때 없어진 이 집현전 좀 그러잖아. 그래서 성종 때 이제 홍문관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홍문관은요, 사간원 사원부와 함께 이 삼사라고 불려요. 삼사라고 불려가지고 그 당시 뭐 서경, 간쟁, 봉박이라고 하는 이 언론 기능을 통해서 어떤 이제 고위 관료들의 어떤 부정, 부패, 비리 이런 것을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했었던 것이 조선의 삼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삼사와는 좀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되죠. 고려시대의 삼사는 단순 재정 회계 기관이었다면 이 조선시대의 삼사는 어떤 서경, 간쟁, 봉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위 관리 이런 사람들의 견제하는 언론 기능을 수행했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종 때 시험이 좀 잘 나오는 것이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종, 경국대전 완성종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너무 빠르진 않죠, 여러분들. 너무 빠르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속도 기능 있는 것 같은데, 속도 기능? 네, 속도 기능을 통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잠시만요. 헛! 이럴 줄 알고 포카리 스웨트를 그 페트병으로 2개를 샀습니다. 이거. 1.5리터? 그쵸, 1.5리터. 세일하더라고, 이 앞에서. 마트에서. 잠깐만, 이거 포카리 스웨트 이거 불매운동 뭐 그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어차피 안 보이잖아. 이거 토레타예요, 토레타. 토레타입니다. 봅시다. 자,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형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림을 좀 이해하시려면은 이 노트를 한번 좀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노트. 자, 여러분들 이제 고려 말에 보시면 이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야, 이거 3단에서 바뀌었냐? 됐다. 자기 마음대로 업데이트가 돼. 자, 이 고려 말에 여러분들 그 지방의 향리 계층이 원 간섭기 때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신진사대부로 발전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 신진사대부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고려의 존폐, 그러니까 고려를 그대로 놔두고 잘못된 것만 고쳐서 쓸 것이냐,
아니면 이 고려라고 하는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자라고 하는 파, 이 두 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얘들을 우리는 급진파 사대부, 뭐 다른 말로 뭐 혁명파 사대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아니다. 고려라고 하는 왕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잘못된 것만 이제 고쳐서 쓰자. 개혁 정치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얘들을 우리는 온건파 사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건파 사대부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자, 그런데 이제 급진파 사대부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들이 정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온건파 사대부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정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결국엔 여러분 뭐 알다시피 누가 승리해요? 급진파 사대부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로 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여러분 항상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 항상 이제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야 돼. 서울로 가야 돼. 서울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서울로 가세요, 꼭. 알겠지? 서울로 가야 돼. 자, 중앙으로. 그리고 온건파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조선개창이 반대했잖아. 이거 어디로 가? 지방에 살아야지. 지방. 여러분들 이거 지방 폄하가 아닙니다 또. 불편하지 마세요. 응. 자, 잘 봐봐. 자, 그래서 이제 급진파 사대부는 이제 중앙에 가가지고 이제 뭐 나라를 이제 뭐 기틀을 닦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중앙에 진출하고 있고, 이제 온건파 사대부는 이제 지방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급진파 사대부의 일부 세력들이 이제 계유정난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되면서 세조의 집권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조의 집권을 도왔던 급진파 사대부의 일부 세력들을 훈구파라고 얘기를 해요. 훈구파. 자, 그리고 이 지방에 있는 이 온건파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에서 뭐 향약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유향소 그리고 뭐 서원 등을 통해 가지고 세력을 이제 성장하게 되는 세력을 키우게 되는데요. 우리 그들을 살인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인파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자, 근데 이제 중앙에서 이제 훈구파들이 이제 점점 그 뭐 부정, 비리, 뭐 부패 이게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까 성종 있지, 경국대전 완성한 사람, 이 그때부터 그 지방에서 살인파를 등용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등용할 때 그냥 등용하는 것보다는 얘네들을 주로 어디에다가 이제 무슨 직렬로 뽑냐면은 이 3사 직렬로 뽑아요. 아까 3사가 뭐 한다 그랬어? 관리들의 뭐 부정, 비리, 뭐 부패 뭐 이런 걸 견제하는 언론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이 살인파를 뭐 사관원, 뭐 사원부, 홍문관에 이제 임명을 시켜가지고 훈구파의 어떤 그 비리를 뭐 파헤칩니다. 그 훈구파가 맞고만 있냐? 고마해라, 마이부터 아이가.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살인파를 공격하려고. 살인파 얘네들 워낙 깨끗해가지고 나오는 게 없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훈구파도 이 반격을 가하게 되니 우리는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사화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 그래서 무오사와 뭐 갑자사와 연산군 때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이제 일어난 것이 무오사와, 그리고 뭐 그 패비윤 씨, 그러니까 연산군의 어머니였던 패비윤 씨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갑자사와, 그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 우리 할아버지를 이렇게 그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그 세조의 계유정난을 비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를 욕해. 무오사와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갑자사화는 패비윤 씨 어머니의 죽음을 둘러싸고 엄마의 원수를 갑자사화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런데 이 연산군이 워낙 폭군이다 보니까 쫓겨나잖아요. 그 중종 반정이라고 한 사건으로 인해서 중종도 이 훈구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파를 등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올라온 사람이 조광조라고 한 사람이고, 근데 조광조가 이제 너무 이제 깨끗한, 너무 청렴의 사람이 너무 이상적이야. 그래서 이제 중종도 좀 싫어했던 것 같대. 그래서 주초위왕, 나뭇잎에다가 이 주초위왕, 조씨가 곧 왕이 된다라고 이제 그런 뜻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제거가 된 사건이죠. 기묘한 일이 벌어졌잖아. 어떻게 나뭇잎에 뭐 주초위왕이 딱 자동으로 쓰이겠어.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을사사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종 때 일어났는데 뭐 대윤이냐 소윤이냐,
그래서 그 윤임과 윤원영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때도 이제 살인들이 이제 화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외척 간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이 네 번의 사화를 통해서 살인들이 화를 입게 되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살인파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지방에서 유향소, 서원 이 향약을 통해서 워낙 이제 세력을 탄탄히 했던 사람들이야. 훈구파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얘들은 죽으면 다시 지방에서 인원을 보충하고 죽으면 보충하고 결국에는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제 나중에 살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이죠. 이 살인들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를 우리는 선조 때라고 보시면 되고 이 훈구파는 이때부터 이제 빠이빠이가 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사림에서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직이 있어. 이조전랑 관리 인사권을 담당하는 건데 이조전랑의 임명권 문제와 그리고 옛날에 그 훈척들 이 훈구파와 그 윤원영과 같은 외적 세력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두고 이 사림이 다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오늘날의 붕당 그러니까 오늘날의 정당 정치의 개념으로 붕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당 같은 경우 많잖아요. 뭐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뭐 국민의힘도 있고 뭐 그다음에 또 뭐 바른미래당 뭐 이렇게 당도 있고 당 많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정당 그런 정당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붕당 오늘날의 정당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다시 교재로 오셔가지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이 중종 때 이 조광조가 좀 시험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예. 자, 현량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 추천제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관직에 임명되는 것은 뭐 보통 이제 과거 음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조선시대 때도 음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제. 만 해당이 되었고요. 음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음서를 통해서 그 관리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 과거 시험을 보지 않으면 이 그 고위 관료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에 비해서 실력을 중시 여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현량과는 일종의 추천제, 천거 제도라고 합니다. 천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조광조가 어떤 관리를 이제 추천을 하면은 이제 뽑히는 거야. 뭐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뽑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격서라고 하는 기구는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그 도교기관이야.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그 사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타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못했습니다. 관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리학 이외의 모든 그런 어떤 그 이념들을 다 배척하게 되었죠. 그래서 소격서를 철폐하고 그리고 이제 향약 그 어떤 시골의 뭐 자치 귀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향약을 보급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위훈삭제까지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훈삭제. 이 위자는 거짓 위자입니다. 우리가 위조지폐, 위선적 이런 말 쓰잖아. 거짓 위자야. 거짓으로 공훈을 세운 사람들의 명단을 삭제하자라고 한 얘기입니다. 아까 이 중종은 여러분들 어떻게 왕이 된 사람이야? 중종? 아까 누구를 쫓아내고 왕이 됐다 그랬지? 그러지. 좋아요. 연산군을 이제 쫓아내고 왕이 오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중종 반정이야. 중종 반정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야. 야, 근데 우리가 진짜 뭐 책으로 배우니까 뭐 중종 반정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이 중종 반정을 계획했던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들. 그 반란이야. 실패하면 3대가 멸한다고. 아니 박살이 나는 거야. 죽고 목숨 걸고 하는 일종의 반란이야.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반정이라고 하는 거지. 만약 연산군이 이걸 미리 이제 눈치를 채고 실패해서 막 얘네 다 죽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중종 반정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래갖고 겨우 성공을 했어. 자, 어떻게 보면 잘 된 일이지. 그런데 이 중종 반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참여했다고 뻥쳐가지고 거기서 나라로부터 토지 그리고 이제 뭐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이 조광조가 중종 반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나라에서 이제 어떤 뭐 이렇게 그 지원을 다 받고 있는 애들이 있다. 이들의 명단을 지워야 합니다라고 하는 위훈 삭제를 이제 건의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사람들이 이전에 그 거짓 명단을 통해서 돈을 받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나겠지.
그래서 이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뭘 일으켰다 그랬어? 기묘사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조선 전기의 경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지제도는 아까 과전법.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거는 고려 공양왕 때 만들어진 제도야. 그리고 직전법은 세조 때. 과전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신전과 휴량전과 같은 세습이 가능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직전법은 현직 관리한테만 줬다. 자, 수취제도는 여러분은 세종의 공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분육등법,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육등법, 그리고 풍용정도에 따라서 연분구등법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혹시 공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궁금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답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야. 자, 조선 전개 사회 보도록 할게요. 자, 서원. 아까 전에 서원을 바탕으로 지방에서 세력을 키웠던 사람들을 사림이라 그랬었지. 이들은 지방에 이제 유향소 그리고 향약을 통해서 이거 이외에도 유향소, 향약, 서원을 통해서 지방에서 세력을 키웠던 애들이 사림이다. 밑에 향약 나와 있네요. 아까 향약을 보급하려고 했던 사람은 또 조광조.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조광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이름은 조재현. 자, 조선전기의 문화 보도록 할게요. 세종이요. 정말 시험이 참 잘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장영실이죠. 장영실. 그래서 자경루. 바뀌었잖아. 아, 조재현 정신 안 차리냐? 아, 여러분들 자경루 물시계예요. 아, 정신 안 차려. 아이씨, 여러분 이거 바꿔주세요. 자경루는 스스로 자체의 칠격자입니다. 우리 자명종이 무슨 뜻이야? 스스로 자체의 울명자예요. 사실 이렇게 울잖아. 울잖아. 그러니까 이 물시계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여기 안에다 뭐 기계 장치를 해놔가지고 일정 시간이 되면 막 이렇게 막 땡땡땡땡땡 이렇게 종 치면서 뭐 인형 나오고 춤추는 그런 제도야. 그런 그 장치예요. 자경루. 그리고 밑에 이제 앙부일구 이게 이게 뒤집어 놓은 거 이게 솥 앙자입니다. 솥을 이제 뒤집어 놓은 거 딱 갖다 그래가지고 앙부일구 해시계요. 왜 바꿨었지? 추국입니다. 비를 측정하는 기구예요. 이 비우자거든. 선생님 비를 측정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이제 자를 이렇게 대어가지고 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파악하는 거야. 이 추구기가 왜 이거 그냥 빈 깡통이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날씨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야. 날씨 데이터. 옛날에는 이제 비가 얼마나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비 젖는 거. 그리고 이제 비가 이렇게 뚝뚝뚝 오면은 그 이렇게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땅을 이렇게 파보게 했대. 그래서 비가 어느 정도나 왔는지, 비가 어느 정도 스며들었는지 이거 갖고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정확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그 당시 이 장영실이 이제 추구기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게 봐봐. 추구기를 통해서 날씨 데이터를 파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한국지리 하나? 아, 이거 친구들 안 하겠구나.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이거 뭐 1월부터 이제 12월이라고 치면 그러면 우리나라 그 강수량을 보면 여름에 집중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아 올해는 뭐 비가 이 정도 오겠구나. 그러고 날씨 데이터를 예상을 하는 거야. 예상을 하는 거. 이 추구기를 통해서 이제 뭐 그 당시 뭐 풍년, 흉년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것이 아까 전에 공법의 연분구등법에 반영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해. 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 그 다음에 농사직설. 이 전까지는 우리가 중국의 농법을 가져다 썼거든요. 중국의 농법을 이제 가져다 썼는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날씨도 다르고 뭐 기후도 다르고 뭐 토양도 다르고 그러니까 중국의 농법이 반드시 우리나라에 성공할 수는 없었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삼남 지방 그러니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좀 우수한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던 농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양, 우리나라 기후와 우리나라에 적합한 그런 농사법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칠정산까지 좀 기억을 해줘요. 칠정산. 최초로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쓰는 거야. 보통 이제 일식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하늘이 이제 왕에게 경고 내리는 거라고 했을 때 하늘이 이제 왕이 정체를 제대로 못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하늘이 이제 왕에게 경고 내리는 거라고 이제 받아들였는데 왕 같은 경우는 이제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일식이라고 하는 경고를 내려준 거잖아, 하늘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벌을 쓰고 있었대요. 그럼 신하들 입장에서는 왕이 조금이라도 벌을 좀 덜 서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일식을 이제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능력이 필요했었는데 맨날 틀려요. 그럼 이게 틀리면 곤장을 맞아. 그 아니 그 일식 계산한 사람이. 근데 세종이 아무리 계산해봐도 제 계산법이 맞거든. 그러니까 왜 틀렸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 중국의 그 역법서를 가져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살짝 왼쪽에 있잖아. 여러분들 그 시간을 정하는 게 경도잖아, 경도. 그치? 중국이 우리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들보다 시간이 빨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빠르잖아. 경도 오른쪽. 그지? 베이징이 우리 한양보다 더 왼쪽에 있잖아. 어허, 지구본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쟤네들보다 시간 좀 더 빨라. 그래. 맞을 거야. 맞아. 맞는데?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시간이 틀릴 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학자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 한양을 기준으로 한 그 역법서가 바로 이 칠정산이에요. 오케이? 이거 말고도 정말 많아. 근데 이 정도만 기억해도 머리 아프니까. 자, 밑에 앙부일구와 추국이 한번 사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가끔씩 나오더라고. 자, 조선의 대외관계와 양난의 극복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조선의 대외관계는 여러분 4대 교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대 교린. 4대는 큰 나라를 섬길 사자야. 큰 대자에 섬길 사자야. 그러니까 4대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명이 되겠죠. 명. 교린은 사결 교자 이웃린자야. 이웃. 네이버. 네이버. 맞지? 네이버. 우리 그 인터넷 포털 그 네이버가 아니라 NIGHBOR 맞나? 찾아보여. 그 교린이야, 교린. 근데 이웃하고 사귈 때는 우리가 이웃하고 잘해줄 때도 있고 못해줄 때도 있잖아. 좀 사이가 안 좋으면. 그지? 그래서 이 교린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요, 여러분들 그 여진하고 왜? 일본이 될 수가 있어요. Why? 일본. 그래서 여진과 일본에는 각각 강경책과 유화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진에 대한 그 강경책이 사군 육진이고요. 유화 정책은 무역소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잘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일본 외에 대한 이제 강경책은 이제 대마도 정말 이종무 장군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 했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화 정책으로는 뭐 삼포를 개방했다. 뭐 부산포, 제포, 연포를 개방하고 그 다음에 그 개해약조라는 걸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도 좀 잘 출제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나 또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제가 나중에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네요. 외란. 이 임진왜란 시험이 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키워드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행주대첩, 권율, 한산도대첩, 명량대첩, 이순신, 의병, 뭐 곽재우, 고경명, 휴전 중에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뭐 일본이 도자기 문화가 발달했다. 그 당시 조선의 도공들,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자들을 많이 잡아갔어. 그래서 이 임진왜란을 다른 말로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해. 그래서 정말 많은 도공들이 잡혀가다 보니까 그 당시 일본의 도자기가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일본 도자기 중에 마리타 도자기인가? 아리타 도자기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래요. 이거 이외에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가 쇠퇴하고 그리고 그 틈을 털어서 이제 여진족이 후금이라고 한 나라를 건국하고 후금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나중에 광해군의 중래 외교 정치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어요.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을 직접 겪어가지고 이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야. 이제 막 전쟁이 끝났는데 또 이게 라인 잘못 탔다가 만약 후금이 쳐들어오면 이 조선은 진짜 망한다고. 그래서 전쟁을 피하고자 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리 외교 정책을 취했지만 그 당시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광해군이 쫓겨나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정묘오란과 병자오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호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란은요, 여러분들 이 호자가 오랑캐 호자입니다. 오랑캐들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광해군은 아까 경기도에서 뭐 대동법을 실시했다. 이거는 조선 후기 경제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그리고 전쟁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허준을 시켜가지고 이제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했다.
자, 인조반정. 아까 인조반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까 누가 쫓겨난다 그랬어? 광해군이 쫓겨났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이 아까 광해군의 그 명과 후금 사이 중류외교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명나라에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친명 배금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후금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지. 그래서 후금 때 쳐들어온 것이 정묘호란. 그리고 후금이 그 청나라 태종 때 이름을 청으로 바꿔. 그래서 청나라에 쳐들어온 것이 병자호란이야. 근데 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키워드 알아두시고요. 청과 군신 관계가 성립되었다. 추가적으로 삼전도의 구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잘 따라오고 있죠?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니죠? (20년 10월부터) 봅시다. 음, 8번 문제가 해당이 되겠네요. 자, 밑줄 친 난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건축물은 덕수궁의 서거당이다. 몰라도 쫄지 마세요. 자, 선조가 난을 피해서 의주로 도망을 갔다가 이듬해 10월에 한양으로 돌아와 이곳에 머물렀다. 훗날 영조가 회상하며 예전에 임금께서 계시던 공간이라는 의미로 서거당이라는 편액을 하사하였다. 한편 원래의 건축물은 1904년 화재로 소실되어 다시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제가 이 영상 초창기 이 초반에 의주로 피난, 선조가 의주로 피난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언급을 했었어요. 그 강의 초창기. 진짜야. 돌려봐봐. 진짜 초반에 말했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임진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임진왜란. 이런 우주가 어디냐면 오늘의 신우주예요. 여기. 이 남쪽에서 이렇게 한양이랑 다 먹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쪽으로 도망을 간겨. 자,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이순신이 이끈 수군이 승리한 전투를 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해 외교 담판 거란의 1차 침입이 되겠네. 삼별초는 고려 정부가 몽골과 이제 강화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저항했던 애들이지. 외교장각 도서는 이거 병인양요와 관련이 있겠네. 나중에 보자. 망이 망소인 다른 말로 공주 명학소의 난이라고도 해요. 고려 무신 정권 때 그때 일어났던 향부곡소 사람들이 일으켰던 반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가 국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앙부일구, 자경루, 농사, 직설, 설정산. 누굽니까? 세종이네요. 너무 쉽네.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2번이 되겠지? 노급이 폐지되었다? 누구 때야? 신문왕. 초계문신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정조예요. 조선 정조. 독서 삼품가 원성왕입니다. 원성왕. 광개토 대왕 릉비가 세워진 거는 그의 아들 장수왕 때요. 장수왕 때 어떤 고구려의 건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의 업적, 그리고 광개토 대왕 수묘인이라고 주변에 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세 파트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동법인데 10번은 나중에 아직 안 배웠지? 없네. 10월은 됐고 3월 한번 봐볼까? 여기 있다. 자, 각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3대 국왕 태정태. 일단 태종. 이렇게 문제 풀면 안 돼.
자, 두 차례 왕자의 난, 아까 왕자의 난 나왔었고, 호패법, 사병역파 나왔고, 호넬 강릉 역대 국도 지도. 와우. 야, 이거 이따 추가해놔라. 나중에 추가해야 되겠다. 여기다가 호넬 강릉 역대 국도 지도. 아이,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정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것이 이제 오리지널이 아니라 제가 2019년에 고3이었던 친구들한테 원판이 나갔고 이게 2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쓰는 친구들이 3판인데 아니 교육과정이 바뀌더만 여러분 때가 제가 왜 공부 개정이고 이 지금 2학년 친구들은 1, 5년 개정이거든. 에이 뭐 잘 쓸 수 있겠지. 오늘 강의 역대 국도 지도까지. 자 일단 태종이네. 정답이 몇 번이에요? 6조 직계제를 시행했다.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영조 때입니다. 영조 때.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지증왕. 자주 나오고 있는 거야.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했다. 공민왕. 누구를 시켜가지고 신돈. 자 북한산 순수비를 건립하였다. 누구? 진흥왕. 좋습니다. 쉽네. 8번. 와 이거 너무 쉽다. 7년간의 전쟁. 누가 봐도 거북성이네. 부산진에 침입한 왜군과 싸우다. 노량. 이 노량해전은 여러분들 잘 뭐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마지막 그 해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임진왜란이네. 정답 몇 번? 5번이네요. 이순신.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했던 건 아까 조선 세종 때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인조가 남한산성 병자호란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병자호란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임진왜란과 그 병자호란을 같이 붙여가지고 양란이라 그래요. 양란. 어떻게 쓰는 거야? 양란. 와 이거 어떻게 쓰라?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아이고 제기랄. 예,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이 최충원은 여러분들 최씨 정권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최씨 정권을 이게 이끌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음인을 쫓아내고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되겠네요. 홍경래가 평안도에서 난을 일으켰다. 이거 조선 후기 때 어떤 이게 세도 정치와 그 다음에 그 평안도 그 서북민들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난 것이 홍경래의 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고 4월 한산도? 네, 이순신 장군 나왔네요. 임진왜란이죠? 한산도 내처 하객진. 정답 몇 번? 일본에서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였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자, 보빙사가 파견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이제 1882년에 조미수 통상 조약이라는 게 체결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담례로 미국에 파견되었던 사절단을 보빙사라고 얘기를 해요. 강동 6주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인해서 확보한 지역이지. 천리장성 우리나라에 2번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고구려 때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란의 3차 침입을 모두 막아내고 나서 강감찬의 건의에 따라서 이 천리장성과 개경주의의 나성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외교장각 도서는 아까 병인 양요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있다. 자,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3점짜리네. 왕의 음악 조선의 가슴을 뛰게 한다. 오, 이거 처음 들어봤다. 이거 쫄지 마. 자, 조선의 법과 예약을 정비한 땡땡의 일대기를 전통 음악과 무용을 통해 조명한다. 할아버지 세조를 회상하는. 오. 자,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아까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완성종이라고 외우라 그랬었지? 완성종 경국대전을 완성한 사람. 궁정을해서 악화깨보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세요.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 알겠지? 자, 그럼 성종이네. 정답 몇 번이에요? 아까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두었다. 홍문관 사가는 사원부를 뭐라 그랬어? 삼사라 그런다 그랬지? 집현전을 왜 계승했다 그랬어?
세조 때 집현전을 없앴다 그랬잖아. 자,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이거 여진정 무찌르려고 그 윤관이라고 하는 장군이 만든 거예요. 고려시대 때죠. 고려시대 때. 그래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이루어진 별무반을 조직했고 여진정을 물리치고 거기다가 동북 구성을 만들었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훈민정음, 세종,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다. 흥선대원군, 독소상품과 아까 원성왕이라고 설명을 드렸네요. 없고 6월 4번 봅시다. 자, 가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사군육진, 농사직설, 자경로 이거 전분육등법 이거 세종이잖아. 딱 나오지? 정답 몇 번? 훈민정음이 창제됐다. 정미의병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의병 같은 경우에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 있는데 정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1907년에 해산된 그 대한제국에 이제 그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게 되면서 그 조직력과 화력이 굉장히 그 성장하게 발전하게 되더라라고 작년에 저랑 배웠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구주오소경 여러분들 이거 신문왕 때죠? 신문왕 때. 헌병경찰제 1910년대 무단통치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1876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운요호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게 되었다 라고까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저랑 함께 봅시다. 자, 가 전쟁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나라가 쳐들어왔네요. 인조, 남한산성, 군신관계 뭡니까? 병자호란이네. 아까 이것도 강의 초창기 때 설명을 드렸었죠.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삼전도의 굴욕 굉장히 우리가 야만 있는 나라 오랑캐라고 그 생각했던 나라한테 우리가 항복을 한 거야. 굉장히 자존심 상하겠지. 그래서 북쪽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북벌운동이 추진되게 되는 거야. 별무반, 윤관, 삼국 간섭은 여러분들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되는데 청나라가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일본에 할양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요동을 차지하게 되면 그 근처에 있는 러시아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독일, 프랑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압박을 넣습니다. 그 일본한테 압박을 넣어요. 근데 일본은 얘네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 요동을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때 이 상황을 그 조선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명성황후 같은 경우에는 뭐야? 저 일본이들 러시아한테 꼼짝도 못하네? 그때부터 이 칠러 정책을 수행하게 되고 그것이 굉장히 이제 짜증났었던 일본이 이제 명성황후를 이제 시해하게 되니 우린 그것을 을미사변이라고 얘기를 해. 그렇지?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고종은 어디로 도망을 간다 그랬어? 러시아 공사관. 그 무슨 사건이라 그래? 아관 파천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도참변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했잖아. 1920년에.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어났던 것이 간도참변. 다른 말로 경신참변이라고도 해요. 자, 재물포조약이 체결된 것은 여러분들 그 이모군란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모군란 99년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이모군란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일본 공사관을 쳐들어가서 공사를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게 되는데 일본이 야 너희들 조선정부 너희 믿고 우리가 여기 공사 파견했는데 너희가 못 지키면 우리 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경비병을 주둔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재물보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모군란에 대한 결과야. 방금 어디까지 했니? 4월까지 했나? 와, 6월? 이제 6월 할 차례네. 아니지? 방금 6월 했잖아. 방금 6월 안 했나? 방금 6월 했던 것 같은데. 그치? 와, 큰일 났다. 나 진짜. 7월?
이거 7번 이거 누가 봐도 세종인데? 자, 다음 국왕의 제위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훈민정음. 세종이죠? 집현전이 설치되었다. 대가야가 멸망하였다. 여러분들 금법 대신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진흥왕태. 금관가야는 폭풍왕태. 별개구는 여러분들 1880년대 조선정부의 근대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식군대요. 근데 별개군한테만 너무 잘해주니까 99년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게 되지. 그래서 좀 짜증이 많이 났겠지. 그래서 이모군란이 일어났고,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막고자 했었던 거지. 고려시대 때. 불국사와 석굴암은 이제 그 통일신라 때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줄칭 이 전쟁 중에 있어서 사실로 옳은 것은 한산도, 하객친. 누가 봐도 이거 임진왜란이잖아. 전에 몇 번? 이순신, 명량, 윤관, 별무반, 오메 이거 아까 여진족. 했잖아. 여진족, 동북 구성. 계백 황산불에서 항전하였다. 이건 여러분들 나당 연합군이 백제부터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오잖아요.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을지문제 살수대첩 여수전쟁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규면후 처인성 적장 살리타 몽골이 쳐들어왔었을 때 그 당시 그 처인성 전투에서 그 살리타를 이제 죽였던 사람이 이제 김윤후 장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님이야 스님. 좋았어. 7월까지 했지. 거의 다 끝났다. 빨리 하자. 목 아프다. 이상하게 본 수업 때는 물을 안 마시는데 이거 할 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동정벌에 반대한 이성계는 땡땡땡을 계기로 우왕과 최영을 모두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니? 위화도의군. 위화도의군. 아까 군사적, 정치적 권한을 차지한 것이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어? 위화도의군이라 그랬고 경제적 실권을 장악한 것이 과전법이라 그랬죠? 균요법 조선 영조, 대가야, 진흥왕, 병인양요는 고종 때죠. 흥선대원군 때. 한해애국단 김구가 1930년대에 이제 조직한 그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봉창, 그 다음에 윤봉길 알아두면 되겠죠. 자, 수능 문제 봐보자. 가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만을 복에서 고른 것은 자 삼강행실도 농사직설 칠정산 나왔네요. 아까 그 조프에는 삼강행실도가 안 나와 있는데 삼강행실도 추가해 주세요. 그다그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같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기출 분석하는 겨. 삼강행실도까지 집어넣어. 자, 조선의 4대 국왕인 태정, 태세, 세종이네요.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의 도리를 백성에 가르치기 위한 삼강일수도의 편찬을 명하였다. 그래서 충신, 효자, 연려의 사례가 그림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삼강일수도의 도자가 그림 도자예요. 그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림으로라도 이런 것 모범 사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알아? 얘네랑 똑같이 해라. 응? 그러니까 세종대왕이지? 훈민정음, 의정부조사제네.
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죠. 우상국 정부관건 지정막 대한국 국제. 이 대한국 국제는 여러분들 대한제국 선포하고 나서 그 당시 고종이 선포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 조선 전기 지금 보니까 조선 전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보통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것 같고, 다 조선 후기 대동법 많이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분석해 보니까 세종하고 뭐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제국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네, 그치?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100% 맞지는 않아. 근데 이렇게 하고 예상하는 거야. 자, 봅시다. 자료에 나타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4월에 외적이 크게 침입을 했는데 부산 등이 함락되고 2일 신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탄금대 전투라는 게 있어. 탄금대 전투. 여기서 이제 크게 패배하게 되고, 여기서 패배하게 되자 순식간에 이제 서울까지 점령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선조가 평양의 의주로 파천했다. 이게 옮겼다라고 하는 거야. 옮겼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의주로 도망을 갔네. 자, 명나라가 장수 이효성을 보내 조선과 명예연합군, 그러니까 조명연합군이야. 임진왜란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쌍성총관부 누구야? 공민왕. 외교장각도서 평인 양요. 22담로에 왕족이 파견되었다. 무령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제. 윤관이 동북 지역에 9개의 성을 쌓았다. 아까 이거 고려시대라고 설명을 드렸죠.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릉, 4대 국왕, 소현왕후, 집현전,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겠다. 일단 영릉의 세종대왕묘라는 걸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는 이제 힌트 2개 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몰랐다면, 영릉이 세종대왕의 무덤인 걸 몰랐다면, 여러분들은 4대 국왕과 집현전, 그리고 집현전 정도로만 문제를 풀 수 있었어야 되겠네요. 세종이죠, 여러분들. 세종이에요. 세종. 3번이죠. 정방을 폐지했다. 이거 공민왕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공민왕 이전에도 뭐 정방을 폐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그 교과서상으로는 그냥 공민왕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간 파천을 단행한 거는 아까 을미사변 이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을 말하지. 삼정 이정청은 우리 나중에 배워볼 건데 임술 농민 봉기라는 게 있어요. 그 삼정의 문란, 그러니까 세조 정치 하에 삼정의 문란으로 농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진주에서 그 일어난 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진 것을 임술 농민 봉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압하는 것도 이제 정부에서는 좀 뭔가 이게 한계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삼정의 문란을 이 정이 고치다라는 거야. 바르게 고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의 제안에 따라서 이 삼정 이정청을 만들었죠. 교육개국 조선은 가보 2차 개혁 때 발표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살펴봅시다. 이제 슬슬 끝이 보이네. 와, 야, 1시간 넘었어. 6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징징대지 말자. 징징대지 맙시다. 유튜브를 진출해야 되거든요. 유튜브를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징징대면 안 돼. 항상 즐겁게. 즐거워.
즐거워요. 나중에 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되나? 유튜브 진출을 앞둬야 하기 때문에. 예. 응? 뭐지? 위에는 왜 다 풀어져 있지? 했었니 이거? 했었나?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응, 응, 옛날에 했었나 본데? 아, 맞다. 아, 나 이거 6월 이거 모의고사 풀어준다고 해갖고 절반밖에 안 풀었었구나. 아이고야, 세상에. 와, 진짜. 와,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여러분, 이거 정도 해당이 되겠네요. 예. 9번. 청해 군신관계. 이거 뭐 청해 인질로 끌려갔다. 이거 병자호란이죠? 정답은 2번.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게 해당이 되겠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풀어준다 그래도 까먹고 있어서. 자, 어찌됐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조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거 아니지.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 대외관계까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제 양란 이후의 대외관계, 아까 여기까지는 살펴본 것 같은데, 이 뒤에 부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좀 빠르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영상이 좀 길었네요. 1시간 지금 7분 이제 돼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아무쪼록 그 날씨가 좀 많이 덥습니다. 좀 물을 좀 자주 마셔주시고요. 지금 어제 백신을 맞았어요. 어제 백신을 맞았는데 컨디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 팔에 좀 맞은 쪽이 욱신욱신하거든요. 그냥 멍든 것처럼. 음. 아니 모기가 문 것 같은. 어찌됐든 여러분들 컨디션 관리 좀 잘 하시고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2학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프는 계속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촬영을 할 거니까 잘 시청을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강의 들으셔서 강의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점심 먹을 때네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안녕.